먼저요, 여러분이 소통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또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하고 체계적이어야만 가능하겠죠. 자, UNI 화법의 첫 번째 Y는 바로 You First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우선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소통할 때 사람들은 상대방 입장보다는 자기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우선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소통이나 설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O는 Open the Gate of Mind인데,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안에 상대방이 무슨 생각과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상대방이 나와 대화를 할 때 마음의 문을 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U는 Uncover the Mind인데, 이것은 바로 상대방의 문을 열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과 의견이 있는지를 표면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즉,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 아직 표면화되지 않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나타나게 하는, 즉 표면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그 머릿속에는 불안, 의심, 갈등,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있게 되죠. 우리들은 상대방을 제대로 설득하려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N인데요. 이 N은 Nesting the Five Steps for Persuasion. 이것은 설득의 5단계가 있는데, 그런 5단계를 네스팅 하라는 얘기는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상대방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은 사실 복잡하고도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입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문제에 적합한 공식이 되겠죠. 따라서 이 설득에서도 상대방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체계적인 공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공식이 바로 지금 설명드릴 설득의 5단계인 QRICQ가 되겠습니다. QRICQ는 5가지 단계의 약자를 따서 만든 것인데, 처음에 Q는 퀘션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럼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은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 대답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대답을 잘 경청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listen이고요. 근데 경청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경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상대방 말을 잘 듣기보다는 다음에 내가 무슨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죠. 따라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들으면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알아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 답변이 끝나면 바로 또 다른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고 세 번째 단계인 반응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리액션인데, 이 반응이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거기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라는 식의 반응이죠. 반응을 주고 난 후에는 컨펌을 하는데, 이 컨펌은 뭐냐? 상대방이 말한 것 중에 내가 이해한 것이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것이 맞게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말한 것이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와 같이 반응과 확인을 한 다음에는 또다시 여러분이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QRCQ 모델은 질문하고 듣고 반응하고 확인하고 또다시 질문하고, 쭉 QRCQ가 일련의 사이클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런 QRCQ 사이클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가 이제 질문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말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디맨드라고 합니다.
바로 요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요구하는 게 과연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그대로 반영이 되냐면 그렇지가 않죠. 요구와 다르게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desire라고 하죠. 그러면 말로 하는 요구와 말로 표현되지 않은 머릿속에 있는 욕구는 같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같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와 욕구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즉 표현된 요구는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충분히 표현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 단계인 I는 input the desire, not demand. 즉 상대방의 요구가 아닌 욕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앞에 4단계에서 얘기한 QRCQ의 5단계 설득 법칙이 QRCQ의 사이클을 돌릴 때 언제까지 돌리느냐? 바로 상대방의 욕구가 드러날 때까지 이 사이클을 여러분이 계속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UNI 화법의 5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먼저 상대를 우선시하고 상대방에 초점을 두고, 두 번째, 상대방에 다가가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여기서는 라프를 형성한다든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죠. 세 번째 단계로는 상대방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표면화시켜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걸 표면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QRCQ라는 그런 설득 모델을 반복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그 횟수는 언제까지냐? 바로 상대방의 머릿속에 있는 desire, 욕구가 표현화될 때까지죠.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로 그 표면화된 욕구를 여러분 머릿속에 인풋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러한 구조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자와 책을 읽고 나서 많은 독자들이 책을 읽고 나서 책에 대해서 저자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물론 간혹 이메일을 통해서 저자와 소통을 시도하긴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고 많은 사람들이 열린 공간에서 양방향 소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소셜 네트워크와 SNS에 대한 그러한 강의와 교육을 하고 있는 저자도 이번 책을 계기로 독자들과 보다 긴밀한 소셜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페이지에 구글 북스라는 그런 URL을 가시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은 페이지를 개설해 놨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견, 여러분의 질문들, 궁금증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언제든 저와 직접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글 북스라는 페이스북의 페이지는 저와 여러분만의 소통이 아니고 여러분 독자들 간에서도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단지 책을 읽고 그냥 덮고 마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은 후에도 저자와 혹은 또 다른 독자들 간의 그러한 상호 연립, 저자와 다른 독자들 간의 상호 연립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라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참여에 적극 도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